미디어를 사랑하는 강사들의 모임 미모 집중. 꼰대 아니고 꽃대입니다. 우리 사회 전반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미디어에서도 열렬한 활동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존재감 뿜뿜 영시니어를 미디어 페트롤에서 이야기해봅니다. 면접 응시자에게 이것 좀 알려달라고 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전직 경찰서장이 있었죠. 도대체 이것이 뭐길래 그럴까요? 유튜브였습니다. 보는 소비자에서 만드는 생산자로 너도 나도 너무나 알고 싶은 유튜브. 오늘의 집중해서 다룰 미디어는 유튜브입니다. 미모 집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미디어 페트롤. 미디어를 사랑하는 쌤들의 모임 미모 집중에서 마련한 코너 미디어 이슈 트렌드를 소개하고 얘기 나눠보는 미디어 페트롤입니다. X세대, Y세대, MZ세대, 잘파, 청년, 장년, 중장년, 신중년 등등 명칭이 이렇게 많아요? 네, 다양한 명칭으로 시대, 연령을 나눠 세대를 구분해서 부르곤 하는데요. 네. 최근 영시니어 세대가 미디어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이슈라고 합니다. 네. 영시니어 도대체 어떤 분들을 말하는 건지 미디어 페트롤에서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분의 선생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각자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유지혜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 강사 최윤영입니다. 네. 최윤 선생님이 이번 코너를 꽉 잡고 말씀해 주신다고 그렇죠. 하셔서 네, 준비해봤습니다. 네. 영신이요, 젊은 노년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일컫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선 연령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올해 만 55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60년대생 네. 그리고 이제 80학번 분들이죠. 이분들이 네. 86세대라고 불렸던 이분들을 영시니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시니어라고 불리긴 너무 젊은 세대 아니야라고 의아했을 텐데요.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 관한 법률, 말이 좀 어렵습니다.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고령자가 만 55세로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령자로 분류되는 세대가 맞다고 합니다. 그 연령대면은 정년에 가까운 거 정년 전후? 왜 이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걸까요? 네, 연령상으로 지금 딱 이 법적 정년을 좀 넘겼거나 이제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정년이 되면 소득적인 부분이 불안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일 텐데요. 네. 연금 3종 세트 혹시 아세요? 저는 국민연금 또 뭐가 생각나세요? 건강보험, 고용보험, 고용보험. 이런 거. 네, 있죠. 맞아요. 네네. 국민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퇴직연금까지가 이렇게 연금 3종 세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이 연금 세트의 최대 수혜자들이 바로 이 영시니어들이라고 합니다. 꼬박꼬박 내신 분들. 그렇죠. 꼬박꼬박 내고 꼬박꼬박 타고. 네. 그 굉장히- 위에 분들은 많이 이렇게 갖추고 있지 못해가지고 맞아요. 네, 자식들에게 네, 이렇게 네. 의지해야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아무래도 생기는 이제 거죠. 세대적인 네. 그런 트렌드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들고요. 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현재 퇴직자보다 그 직장 생활을 하거나 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경제 활동 중이다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다고 해요. 그래요? 네. 좋은 거네요. 그렇죠. 네. 이분들이 이제 네. 경제 활동을 한참 할 때 네.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호황을 누렸잖아요. 네네. 이때 이제 자산도 형성을 했고 또 이제 연금 수혜 혜택 거기다 지금 현재 경제 활동까지 이어나가고 있어서 전문가들이 볼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세대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고령층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다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분들이야말로 영시니어들이야말로 깨져버린 거네요. 그런 그렇죠. 고정관념. 고정관념을 완전 깨트린 음. 세대 그리고 이제 뭔가 탈바꿈하면서 바뀌어가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렇게 안정적인 소득이 있으면서 또 이제 구매력까지 갖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영시니어들을 강력한 소비 세력으로 보고 식품, 뭐 유통, 자동차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주목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장 부유한 세대라고 하니까 너무 부럽고 내가 저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게 영시니어 세대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사례가 있을까요? 네, 가까이 있는 일본. 지금 저희가 지금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고 굉장히 빠르게 진입되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일본은 우리보다 이제 좀 더 빠르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네. 일본에서도 이렇게 경쟁력을 갖춘 시니어에 대한 시장 조사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토바이의 추억이 있는 이제 5, 60대 예. 이분들이 이제 경제적 여유를 생기면서 네. 오랫동안 이렇게 동경해왔던 취미, 이 추억이 있는 오토바이에 굉장히 많이 구매하면서 네. 1998년도 이후에 최대 그 대수를 출하하는 기록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왜 네. 할땡 오토바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잡는 데가 저 위에 있는 거. 맞아요, 엉덩이 맞아요. 뒤로 빼고. 이분들은 이제 리턴 라이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여유가 생기면서 본인의 이제 꿈과 그리고 이제 추억을 돈으로 구매하는 그 굉장한 스피드를 막 소비층이 된 거죠. 즐기면서. 그렇죠. 야. 또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사례를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은퇴 후에 이제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이제 사회 활동을 하면서 이제 소비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 다 갖춰진 이들이 이제 여행이나 네. 취미를 이제 즐겁게 하는 이 5, 60대들 이분들을 이제 액티브 시니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긴 또 액티브 시니어. 네, 액티브 시니어 굉장히 좀 네, 정말 액티브한 느낌이 네. 드는. 굉장히 이제 새로운 소비 집단으로 보고 이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긴 요즘에 퇴직 세대분들 보면은요, 아직 좀 젊지 않은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는 해요. 그래도 장년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또 고령층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분들이 바로 영시니어 세대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재미있고 의미 있는 활동들을 또 많이 하신다고요. 네, 이제 뭐 단체적인 활동을 좀 먼저 살펴보면 네. 혹시 시니어 아미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BTS 가입하신 네,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저도 처음에는 이제 아미라는 말이 네. 들어서 이분들이 혹시 BTS를 사모하는 시니어의 팀인가라고 생각도 했고요. 네. 아미라는 글이 들어가다 보니까 군대 관련된 무슨 팀인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처음에 이 단체가 설립이 됐을 때 대중들은 군대 재입대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렇게 오해를 받을 정도의 아니 아무리 추억이 있다라도 군대는 다시 가고 싶지 그쵸. 않잖아요. 꿈에서도 다시 네, 가면 깜짝 꿈에서도. 놀라는. 그렇죠. 네. 이제 군대를 재입대하는 게 아닌가라고 오해를 받기도 했던 이 시니어 아미는 네. 국방부 소속 기관은 아닙니다. 일단 이제 작년 노년층을 중심으로 결성된 민간 예비군 단체고요. 네. 예비군. 네. 지금 6개월 만에 2,000명이 넘었다고 해요. 어머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영시니어 분들로 이루어졌던 이 단체는 20대부터 80대까지 남성분들로 이루어졌고요. 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회원도 이제 5%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여자도 있어요? 네, 그렇다고 와. 합니다. 그렇군요. 예비군 하면은 예비군 훈련 가기 싫어가지고 막 억지로 가는 그런 남자분들 많이 봤는데 오히려 자발적으로. 네, 자발적으로 인구 절벽이 되면서 네. 이분들이 좀 염려가 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취지를 이제 국방부에서도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고요. 훈련 장소를 제공하는 등 이렇게 관심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향토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나라 사랑, 나라사랑. 영신이요. 흔히 말하는 우리 국뽕 이게 차오르네요. 네. 그리고 또 요즘에는 뭐 이렇게 옷잘 입고 다니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교육을 하다 보면 네. 정말 멋있고 이제 끼가 충만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컨텐츠 제작하고 크리에이터를 꿈꾸시는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끼 충만한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럼 제가 한 번씩 그래요. 시니어 모델 하시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분들이 오히려 이제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디 가서 배워야 돼?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의무감을 갖고 열심히 검색을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한 대학교 이제 미래인재교육원 그리고 이제 어느 방송국의 아카데미 이런 쪽에서 영시니어들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과정들을 펼치고 있었고요. 네. 얼마 전에 한 브랜드 패션쇼에서도 이분들을 가득 채워서 진행을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사진을 봤더니 시니어라는 말이 이제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분들이 가득해서 와 진짜 멋있다. 나도 저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러니까요.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와요. 정말 고와요. 고운 분들 많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교육을 하다 보면 네.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아요. 아마 많이들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분들한테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가 여러 크리에이터를 살펴봤더니 네. 기존에 가졌던 직업을 활용해서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 지금까지 겪어왔던 경험들과 지식들을 다 녹여내서 할 수 있고 싶어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 최은영 선생님께서 이제 현장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에 대해서 또는 이제 그 영시니어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다른 선생님들도 영시니어를 이제 교육 현장에서 만나셨을 경험들이 꽤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작곡을 하셨던 분이 네네. 계셨어요. 그리고 지휘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그 예체능 쪽에서 활동하셔가지고 오신 분들이 꽤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만났을 때. 좀 정서적으로 다가갈 게 좀 다르게 다가가야겠구나. 그리고 왜 호칭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어떻게 불러드려야 될까? 그러니까 어르신이라고 하기에는 이분들이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냥 그 선생님? 이렇게 호칭할 때도 있고 한데 다들 호칭은 어떻게 부르세요? 지혜 선생님은 어르신 노인 그 수강생들한테 어떻게 호칭하세요? 그러게요. 저도 네. 현장에 나가보면 그분들도 시니어라는 말을 좋아하시진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영을 특히 붙여서 좀 시니어는 낫긴 한데. 괜찮아요. 시니어는 괜찮지만 노인, 왜 우리는 노인이라 부르느냐. 제가 그렇죠. 봐도 솔직히 네. 우리가 연예인들을 봐도 지금 50대, 60대 연예인분들 보면 그냥 언니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활성하게 왕성하게 그쵸. 활동을 하고 계시고 외향적으로도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이제는. 맞아요. 그러신 분들인데 제가 이제 또 그렇다고 어르신 하기에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서 저도 선생님이라고 네.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네. 생각해보면 저도 아줌마라는 소리 들었을 때 되게 충격이어가지고 한동안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그럼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노인 연령층에 계신 분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나를 이렇게 불려졌을 때 나는 어떤 위치인가 이런 거 되게 생각 많이 할 것 같고 그래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예전에는 뭐 아줌마, 아주머니라는 호칭 뭐 그런 거 많이 사용했던 시대도 네.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면대면 강의를 가다 보면 그냥 대부분 통용되는 호칭이 선생님이라고 불려지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조금 장기간 수업을 진행되고 좀 많이 만나 뵙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모르게 좀 친근해지다 보면 어머니 아버니가 나오더라고요. 그쵸. 어머님 네, 아버님. 어머니 뭐 오늘 어떠셨어요? 뭐 궁금한 거 있으셨어요? 이렇게 좀 친근감 있게 대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거 같아요.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제 가끔 뵙거든요. 그럼 그분들께는 어머님, 아버님 그러면 되게 정겹게 받아들여지는데 맞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70대만 돼도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이랑 말씀드리기에는 왜냐면 은근히 독신도 계세요. 그렇죠. 예, 자녀분이 없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울 때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호칭을 해야 될까 하다가 최근 들어서 제가 선배님이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네.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 거예요. 선배님 이러면 되게 젊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데 실제로 선배 시민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뭘까? 선배는 선배지 선배 시민은 뭘까 했더니 아까 그 향토 예비군에 다시 들어가시는 어르신들처럼 약간 나의 어떤 취미라든지 여가 생활로 활동을 하는 액티브한 그런 영시니어를 플러스 더 나아가 우리 사회 공동체의 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배이자 시민이다 해서 선배 시민으로 부르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럼 아무래도 경험치가 조금 네. 쌓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경험도 있고 이분들이 그냥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나의 갖고 있는 장점들을 우리 후손들, 후배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래서 지역사회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선배 시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분들이 하는 조언들이 꼰대로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앞서서 저희 오프닝에서 얘기했지만 꽃다운 나이. 네. 꽃대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반대로 유 선생님 혹시 어려운 적은 없었어요? 이분들 대할 때? 맞아요. 네, 이분들이 네. 이제
보면은 이제 학력 상승의 진입 세대라고 이제 꼽히는 그런 그렇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활동하시던 1990년대 네. 이분들이 30대였을 때 우리나라의 컴퓨터하고 인터넷이 이제 보급된 시대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디지털의 이제 수용성도 굉장히 갖추고 그리고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제가 이제 제시해 드렸을 때 낯설어 하시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 이런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제가 좀 더 많이 공부를 하고 그 자리를 좀 임하는 네.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 같아요. 아, 저도 이게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PC 고장이 나가지고 버렸는데 어느 날 어떤 어르신 목소리, 진짜 어르신 저기 은명 씨 되십니까? 이래가지고 네, 누구시죠? 하더니 몇 동 몇 호에 사는 누군데 컴퓨터를 제가 고쳤는데 가져가시겠냐 그러시는 거여서 네? 깜짝 놀래가지고 같은 동에 사시는 백발이 성성하신 분이신데 사모님하고 2분만 사세요. 거기 딱 들어갔더니 정말로 제 컴퓨터를 싹 고쳐놨는데 거기에 제 그 개인정보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알아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져가실래요? 아니면 어떻게 뭐 버리시려면 제가 쓸까요? 그러는데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그 컴퓨터를 쓰세요 하고 뭐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한 80대 중반 되신 것 같은 어르신인데 컴퓨터를 고쳐놨다니까. 저희 남편도 못 고쳐가지고 버린 거를. 그래서 네. 이분이 혹시 전산원에서 근무하셨던 분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네. 그러니까 그분이 네. 이제 긍정적인 네.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니까 다행이었지. 거기 그쵸. 개인정보 들어가 있었다. 그걸 막 함부로 막 사용했다 그러면 아찔하죠. 지랄. 저도 이제 PC 네. 관련해서 이제 수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한 어르신이 이제 궁금해하셔서 이런저런 일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어르신한테 갔어요. 네. 그러니까 혹시 그 어르신도 똑같이 궁금해하실까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드리려고 했더니 저를 딱 쳐다보면서 80년대에 청계천 가서 애플 컴퓨터 사본 사람입니다. 저는 딱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다음으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화끈한 자기소개. 화끈한 자기소개. 정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은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 옆에서 이제 가르쳐 드릴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맞아요. 저의 그 보조 강사 역할을 해주시니까 분위기를 잘 이끌어 가주시는데 반대로 너무 많이 알고 계시니까 지루해 하셔가지고 바로바로 진도 빼달라고 막 그렇게 요구하시는 고집을 부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참 강사로서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서 돈도 벌면서 그리고 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자식도 눈치 안 보면서 그렇게 나이 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논용의 취미와 여가 생활에서 나아가 자기 개발, 사회적 역할까지 담당하는 그분들의 삶의 지혜와 사회적 경험을 본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미디어의 구석구석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시간 오늘의 집중.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재 가장 오랜 시간 사용하고 있는 미디어 매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TV보다 그리고 또 카카오나 네이버보다 더 오래 붙잡고 놓지 않는 이것. 1인 미디어의 선두주자,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를 톱파봅니다. 오늘 지혜쌤이 또 활약해 주신다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강사협회 소속 유지혜 쌤입니다. 네. 지난 소속까지. 시간 네. 미모집중 그 첫 녹화에서 많이 설레고 떨렸었어요. 네. 네, 벌써 2번째 방송을 녹화하게 되었는데요. 또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자, 일단 유튜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는 매체예요. 저도 보면 하루에 정말 많이 네네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다른 분들은 얼마나 보고 있을까 또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 도대체 유튜브를 얼마나 보고 있을까요? 네, 요즘 사람들 포노사피엔스라고 들어보셨죠? 네. 모든 네. 생활에 있어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유튜브 단연 압도적이죠. 유튜브 사용 시간이 한 달에 40시간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혼자서 보는 게. 네, 네네네네. 그렇죠. 한 달에 이틀을 꼬박 본다고 생각하셔도 음. 될 것 같습니다. 네. 와이즈앱 리테일 굿즈 분석 서비스에서 한국 스마트폰 사용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 1인당 유튜브 앱 사용 시간이 2019년 1월에는 21시간이었는데 네. 지난 1월은 40시간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이게 유튜브 앱 사용 시간이요. 지난 5년 동안 무려 116%나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아마 앞으로는 더 가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이게 한 번 보게 되면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체류 시간이 어마어마하니까 광고주들이 유튜브 영상에 광고를 엄청 붙일 것 같은데 이러면 방송국에서도 이거 되게 뭐랄까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다 그쪽으로 쏠리니까. 유튜브로 그렇죠. 쏠리니까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사람이 몰리고 음. 관심이 몰리는 곳에 광고주도 몰리게 되어 있고 돈도 몰리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방송국에서도 많은 대책을 내놓고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즘 그 유튜브 채널 피식 대학의 그 네. 지역 비하 컨텐츠 등이 문제가 아, 되고 맞아요. 있기는 맞아요. 하죠. 네, 네, 네. 그런데 이런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유튜브 채널들의 그 파급력과 인기도가 이제 지상파 예능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런 흐름에 대응하듯 이미 방송국에서도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기도 하죠. 그렇죠. 예. 요즘에는 방송을 본방사수하는 게 아니라 짤로 보거나 아니면 그렇죠. 유튜브에서 이렇게 축약해서 보여주는 게 많아서 나 이거 봤다 그러면 너 TV 많이 보는 거 아니 유튜브로 이런 게 되는 보통 거죠. 젊은 세대들은 네. 요즘 밈으로 대화를 하잖아요. 밈으로 그렇죠. 네, 그 전체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잘 몰라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도는 쇼츠나 뭐 이런 음. 밈으로 된 컨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네네. 하면 바로바로 네네네. 서로 공감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이렇게 방송국에서 홍보 수단으로 쓰기도 하고 또 채널에 인기가 있는 유튜버를 방송사에서 이렇게 발빠르게 섭외를 하고 유사한 예능 프로그램을 선보이기도 하면서 낙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점점 유튜브와 지상파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런 빅블러 현상이 좀 심해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나 PD 맞습니다. 그렇죠. 저도 굉장히 즐겨보는 프로 중에 네. 하나예요. 나영수 PD가 백상에서 예능상을 받은 예, 걸 보면서 맞습니다. 아니 PD가 유재석 이런 개그맨들이 받는 예능상을 받는 걸 보면서 그리고 네. 원래는 그 프로듀서로서 TVN에서 방송을 제작을 했다면 지금은 CJ ENM으로 옮겨가지고 유튜브 기획하고 본인이 직접 나오는 그런 영상을 네. 콘텐츠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회사로 이제 음. 분리가 되었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콘텐츠 제작을 네. 계속 하시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제 준 연예인 맞아요. 네, 맞아요. 거의 그 반열에 올라가시면서 굉장히 네네. 유명세와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분이 하는 음. 행동과 언행 그 말씀이 굉장히 하나의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인플루언서죠. 요즘에 네. 그 본 방송에서 보면 네. 크리에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만 만났던 음. 사람들이 갑자기 방송에서 언제 데뷔했지? 뭐 뭐 이런 생각이 누구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정말 정체를 모르는 사람들 다 맞아요. 합쳐서 방송인 이러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방송인이 도대체 뭐야? 방송인으로 아는데 이제는 인플루언서 이렇게 그들을 방송인으로 이제 모셔가지고 듣거나 보거나. 역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뭐 특히나 요즘에 쇼폼이나 이런 짧은 동영상이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틱톡이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의 릴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쇼폼이 이제 유튜브에도 이제 전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세로형으로 그 손놀림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끊을 수 없어요. 끊을 수 없죠. 끊을 수 네. 없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내 생각과 내 손가락이 따로 네. 움직이는 그런 맞아요. 것들을 겪어보셨을 텐데 왜 이렇게 쇼츠가 인기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보통 짧은 길이의 영상 콘텐츠를 쇼폼이라고 하죠. 네. 네, 이 쇼폼을 이야기하면 틱톡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네. 틱톡은 중국계 스타트업 바이트댄스가 스마트폰에서 세로로 촬영한 15초 이내의 영상을 음악과 함께 올리는 방식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 엄지손가락으로 짧은 영상을 위아래로 휙휙 넘기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간편한 조작 방식과 잠깐의 집중력만으로도 원하는 영상을 볼 수 있고 또 이런 시간 효율성을 중시하는 G세대
아시죠? Z세대. 네, 우리는 Z세대라고 합니다. Z세대. 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 세대를 말하죠. 예, 그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이 숏폼 서비스를 유튜브에서는 쇼츠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네, 이 쇼츠는 간결한 편집 방식과 짧은 호흡을 앞세워서 이런 Z세대를 공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요. 네. 이런 유튜브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준 요인 중에 이 쇼츠를 하나로 잡고 있는데요. 글로벌 이용 시간은 틱톡이 선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유튜브가 네. 이용자 수와 이용 시간이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 네. 네. 미국하고 중국하고 다르게. 다른 나라에 네. 비해서 네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다른 나라보다 틱톡의 인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쇼츠가 숏폼의 인기를 독점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쇼츠를 보면은 야, 이렇게 빠르면 이게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갈까 싶은데 다 있더라고요. 그쵸. 이 쇼츠의 핵심만. 네. 길이가 그러니까 59초까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거기 넘어가면 롱이 되는 거고 네. 그게 기준이 그러니까 1분 아래에 있는 건데 근데 요즘에 그 유튜브에서 뭐가 더 잘 나가고 있나요? 쇼츠든 롱이든 네. 뭐 잘 나가는 게 나는 내 것만 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요즘에 유튜브 콘텐츠가 네. 다양하지만 알고리즘 추천에 의해서 비슷한 주제 영상을 네. 계속 시청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2학년 찬호울 학생 아시나요? 예, 알죠, 알죠. 저는 몰라요. 아시나요? 네, 그 찬월이라는 학생이 네. 랩과 그리고 네, 본인이 이제 그런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네. 음악을 부르는데 그게 네. 아버님이 또 같이 제작을 해주셔가지고 네, 맞아요. 하나의 흥행을 요즘에 이제 그 나이대라든지 아니면 어떤 홍보 수단으로 많이 이제 찬월 군을 여러 매체에서 시청을 하게 됐습니다. 네. 모르면 안 네. 되는 거죠, 이거. 요즘에는 네. 아주 핫한 영상이기도 하고 이 아이가 사실은 ADHD를 앓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래요? 친구를 사귀는 것에 조금 어려움을 느꼈다고 하는데 그 학생의 꿈이 래퍼가 되는 것이어서 아버지가 랩을 하면서 자기 영상을 하는 그 영상을 아주 잘 만들면 친구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들의 숙제를 도왔다고 해요. 네, 맞아요. 이 영상은요. 되려 어른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줬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영상을 따라하고 자기소개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죠. 그래서 이 학생도 지금은 키즈 크리에이터이자 또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홍보대사가 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네, 이런 맥락에서 요즘 영상 트렌드가 힐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좋아하는 뭐 연예인이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면서 우리가 그 일상의 모습을 통해서 친근감도 느끼고 이렇게 힐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여러분들 혹시 네. 그 연애 프로그램 즐겨 네. 보시나요? 연애 프로그램 네. 환승 연애 뭐 이런 것도 그쵸. 있고 요즘 네. 뭐 나는 솔로 그 이런 거 솔로, 항상 뭐. 이슈화되고 있어요. 돌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일반 시청자분들이 네. 직접 출연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댓글들을 다 막아놨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리액션하는 그런 영상 콘텐츠도 굉장히 핫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실시간으로 리액션을 하는데 거기에 또 댓글을 달아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속이 후련하다라고 하면서 그런 콘텐츠를 많이 또 보고 있죠. 아, 그래요. 네. 아까 그 찬올 아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따라하는 분들도 계신다고요. 네. 뭐 챌린지 네, 맞아요. 챌린지 영상이죠. 네. 해봐야겠군요. 네. 자기소개 자기소개하면서 기대하겠습니다. 한번 봐야겠군요. 그래요. 또 뭐 개인적으로 나 이 채널 있는데 한번 알려주고 싶다는 게 있으세요? 다들? 저는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추천되는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수업과 관련해서 이런 예시 채널이나 뭐 이렇게 크리에이터 분들을 찾다가 제가 이제 주부나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크리에이터 분을 알게 됐어요. 주부나라. 예, 뭐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건 아니고 뭐 네. 추천되는 그 영상으로 보게 됐는데 그분을 제가 가끔 이제 수업 시간에 네. 소개를 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영상을 굉장히
성실하게 올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보통 왜 아침 방송에서 많이 보셨던 생활의 정보, 생활의 지혜 이런 프로그램 아시죠? 네네네. 그래서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영상에 많이 담아서 이제 뭐 어떠한 편집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화려하게 노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만의 스타일로다가 꾸준히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구독자 수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 네. 이제 현재 뭐 150만 명 이상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존경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어떤 화려한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 없이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능력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가장 제가 높이 평가하는 것은 성실. 저희 그런 거 기획할 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성실 플러스 그분이 소개하는 뭔가가 뭐 그렇죠, 있어 보여. 그렇죠. 정보력이 또 갖고 정보력. 계신 거죠. 네네네. 혹시 두 분 MC께서는 네. 그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초등학생들에게 유난히 유행했던 장난감을 알고 계실까요? 장난감이요? 장난감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네. 그 집안에서 놀아야 되니까 네. 있어야 하는 꼭 집집마다 있어야 되는 뭐 슬라임 이런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팝잇도 있고 푸시팝이라고도 하죠. 푸시팝 네, 그럼 뭐 푸시팝이 뭐예요? 네. 푸시팝이 뭐예요? 뭐 팝잇 이렇게 딱딱 한때는 네네, 누르면서 그렇죠. 네. 팝잇이라는 네. 네, 그런 어린 아이들이 이제 네. 손가락 소근육 운동을 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르면서 펌핑 약간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예, 그래 오. 고무 형식 실리콘 네. 형식이어가지고요. 아, 네네. 그래요? 이게 여기서 이제 자녀의 네. 나이 연령대가 나. 이게 스트레스 해소에도 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른들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네. 오. 그 말랑이 슬라임 등의 이렇게 촉감놀이식으로 네, 아이들이 굉장히 가정에서 많이 했죠. 이런 10대 청소년들을 타겟으로 했던 채널이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아이들과 했던 수업에서 네. 찾았던 그런 유튜버인데 루키밍이라는 예. 유튜버예요. 예. 제가 봤을 때는요, 그때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수제 팝잇을 만들어서 네. 이걸 거래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음. 꾸준히 정말 성실하게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 오랜만에 요 채널에 또 들어가서 요즘은 어떤 영상을 올리고 있나 한번 확인해 봤더니 구독자 수가요. 291만 명이 됐더라고요. 제가 부럽다. 봤을 때보다 벌써 3배가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볼 때마다 기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유행하는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콘텐츠들은 사실 알고리즘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알고리즘이 이제 내가 그동안 봤던 그런 비슷한 스타일만 추천을 해주시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유행하는 콘텐츠들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가 있나요? 네, 사실은 이 유튜브 홈페이지에 왼쪽 카테고리 탐색에 보시면 그 인기 급상승 동영상을 네,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인급동이라고 보통 그렇죠. 얘기해요. 네. 그래서 네, 유튜브를 또 시작하시기 전에 이런 유행하는 콘텐츠를 보시면서 어떤 걸 좋아하는지 트렌드를 파악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유튜브가 보면 중독성이 꽤 있어요. 우리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그러다 보면 수면을 또 방해하기도 하잖아요. 야, 이거 잠 못 자죠. 특히 맞아요. 이렇게 그 세로형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쭉쭉쭉 올려요. 그렇죠. 그리고 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핸드폰 보다가 졸려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얼굴 이렇게 다쳐가지고 뚝 떨어져서. 그렇죠, 그렇죠. 내가 떨어뜨린 거 맞는 건 괜찮아. 왜 떨어져요 그러면? 옆에서 아이고야. 자다 깜짝 놀랍니다. 한 2분 안에 3번 맞아본 적 있어요. 네. 네. 맞아. 눈탱이가 밤탱이 네. 그런 경험이 있죠. 맞아요. 이런 과도한 시청이 일상생활을 진짜 힘들게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리터러시 수업을 다들 하고 계시는데 그 유튜브에서 로그인을 하고 네. 사실은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탭하면 그 시청 시간에 대시보드 아이콘을 탭해서 우리가 시청 시간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얼마나 봤는지 이거를 유튜브를 이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시청하고 있는지 그 시청 시간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이런 어린아이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렇게 하루 정해진 시간만큼 시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시청 중단 시간 알림을 설정할 수도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네. 그래서 시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디어에 빠진 당신 미디어에 웃는 당신 옆에 있는
오늘의 집중 지금 유튜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유튜브를 보는 구독자 또는 시청자 입장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지금은 이제 유튜브를 하고 싶은 분들 또는 부업으로 하거나 아니면 아예 전업으로 전향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제가 대답할까요? 네네. 네. 아무래도 이제 교육 현장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을 만나볼 수 있었거든요. 네. 요즘에 엔잡러 엔잡러. 네. 네. 요게 굉장히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계세요. 뭐 사이드 프로젝트다, 부업이다 해서 내가 현재 가진 직업 플러스 알파적으로 뭔가를 창출해내고 싶어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현재 직업에다가 뭔가 플러스적인 활동을 하는 분들을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뭐 실제적으로 지금 유튜브 자체에서 보면은 뭐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뭐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소독 깔끔하게 하는 법. 아, 네, 네, 맞아요. 많이 네. 있어요. 그런 네네. 것들 있고 뭐 약사분들이 나오셔서 마데카솔 유용하게 사용하기. 아, 요즘에 피부과에 네, 그렇죠, 가지 그렇죠. 않으셔도 맞아요, 되는 맞아요. 약, 뭐 이런 네.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뭐 또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이제 같이 챌린지하는 그런 춤추는 모습도 네. 볼 수 있었고요. 아, 맞아요. 네, 뭐 이제 사내 연애 몰래 하기 이런 오, 네, 그렇죠.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플러스적으로 볼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처음에 이제 유튜브를 하고 싶다는 욕망들이 높으셨다면 이제 엔잡러에 관심들이 많아지면서 플러스로 이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보여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도 그렇게 얘기는 하세요. 할 게 없으면 유튜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 유튜브 채널을 만든다는 게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는 있는데 영상을 올린다는 게 올릴 수는 있어요. 올릴 수는 있는데 수익을 창출을 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고요. 쉽지 않아요. 예. 네, 쉽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일단은 이렇게 진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영상을 편집하는 게 어려워서 몰라서 그래서 유튜브를 배운다 할 때는 유튜브 영상을 배우러 간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들 이렇게 수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맞아요, 알잖아요. 맞아요. 영상 편집하는 법 몰라서 유튜브를 배운다 그게 아니라 실제로 수강생들이 알아야 할 커리큘럼들이 꽤 많은데 수업 내용에 뭐가 들어가는지 우리 지혜쌤이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 네, 맞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업로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유튜브를 우리가 흔히 1인 미디어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네. 방송국에서 영상을 제작할 때처럼 많은 장비와 비용, 시간이 이렇게 들어가진 않지만 일단은 우리가 1인이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또 편집도 하고 업로드까지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네. 수업 과정에는 이 모든 과정이 들어갑니다. 네. 물론 차시에 따라서 다양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수강생분들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상 편집에 대해서 궁금해서 수업에 많이 참여해 주시는데요. 유튜브를 하시다 보면 이제 내 기획이 잘못되었구나. 내 썸네일의 디자인이 사람들의 클릭을 유도하지 않는구나. 혹은 영상을 다 올리고 나서도 이 내가 홍보를 잘 안 하고 있었구나. 이런 마케팅에 관한 내용. 나중에는 또 하다 못해서 내 영상을 다 올리고 잘 만들어 놓고서도 메타데이터 입력하는 등 이런 네. 실용적인 수업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일이 우리가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겪는 그런 과정을 다 커리큘럼에 넣고요. 요즘 네. 같아서는 또 많이 강조되어 있는 게 이제 유튜브 리터러시의 개념을 넣어서 유튜브를 좀 바르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까지도 저희가 돕고 있죠. 그렇죠. 뭐 저작권이라든지 네.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너무 자극적이면 안 되니까 네. 그런 거라든지 이런 걸 알고선 제작하는 거 아닌 거랑 너무 큰 차이가 나죠. 많은 차이가 있죠. 네. 편집 트렌드가 또 있을까요?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 네. 이게 참 유튜브도 이미 영상들을 많이 제작하고 올리기 때문에 이게 네. 퀄리티는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네. 트렌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들을 자꾸 보시면은 예전에는 썸네일도 이렇게 썸네일 아실 거예요. 이제 네. 그 대문짝만한 크기의 이미지를 가독성 있는 글로 이렇게 채우는 디자인이 주를 이뤘다면요. 네. 요즘은 좀 더 감성적이면서 문구도 감성적이게 그리고 썸네일도 요란하지 않고 굉장히 심플한
그런 썸네일이 많이 보입니다. 또 영상에 들어가는 그런 자막의 위치 하나도요. 예전에는 그 하단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고정을 해놨다면 요즘에는 굉장히 배치를 자유롭게 해서 좀 네. 동적이고 다양한 자막 효과를 또 주고 있죠. 그런데요. 이 유튜브를 내가 추억의 거리들 이제 기록하겠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 벌겠다. 전업을 해버리겠다 하시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 수익 창출하는 방법 뭐 그런 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기준이 있을 것도 같고요. 그렇죠. 이게 유튜브를 단순히 취미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요즘에는 뭐 갓생이나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면서 갓생. 네. 어려운 갓생. 네. 접근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네. 그래서 실제로 사실은 유튜브 조회수 수입뿐만 아니라 협찬이나 뭐 광고로 수익을 창출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이런 수익을 창출하시려면 또 다른 조건들이 필요하죠. 네. 그러면 그 광고 수익이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광고 수익을 창출을 하려면 어떤 조건을 통과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단순히 이제 시청자가 내 영상을 시청해 준다고 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유튜브 수익 창출을 위한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던가 네. 아니면은 뭐 채널 멤버십이 제공하는 국가에 거주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본적인 내용 외에도요. 구독자 수가 일단은 1,000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구독자 1,000명 이상. 네. 동영상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인데요. 네. 4,000시간. 네네. 최근 12개월 동안 이 통계로 해서 4,000시간입니다. 최근에 1년 안에. 네네. 그래야 하고요. 이것 또는 유튜브 쇼츠 조회수가요. 이거는 유튜브 쇼츠 같은 경우에는 90일 동안을 봅니다. 앞서 네. 90일 동안 1,000만 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000만 네. 원 이상.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고요. 여기 주의할 점은 그 쇼츠 피드의 쇼츠 조회수로 발생한 그 공개 동영상의 시청 시간은요. 또 공개 동영상, 그 롱폼이죠. 긴 그쵸. 영상의 시청 시간 기준인 4,000시간에는 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 네, 이런 사실들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튜버 파트너 프로그램 UPP라고도 하는데요. 이 가입 조건은 또 따로 있습니다. YPP. 네, YPP.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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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구독자 500명 이상이면서 또 공개 동영상 90일 내에 3회 이상 업로드를 하고 네. 공개 동영상 시청 시간이요. 1년 내에 3,000시간 이상 또는 네. 네. 쇼츠 90일 조회수가 300만 회 이상이겠죠. 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가입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쇼츠가 생기면서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네. 좀 단순했었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왜 사람들이 수익 창출하기 전에 나가 떨어지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저도 이제 수업하다 보면은 네. 이런 그 조건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조금 명확하게 구분을 해드리자면 여기에서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시청 시간은 네. 올리시면 영상 올리시게 되면 네. 다른 사람이 봐주는 시간이에요. 그쵸. 봐주는 시간. 그러니까 보통 그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올려서 내가 시청하는 거를 많이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많이 네. 보면 괜찮겠지 해가지고 네. 막 혼자서 많이 보시는 분들 계시지만 내 영상을 네. 봐주시는 분들 그렇죠. 네, 이렇게 기준으로다가 그분들이 시청해 주시는 시간이 4,000시간이라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래도 예전보다 뭐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고 하는데 이제는 뭐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을 가입하면 멤버십이나 뭐 슈퍼 아니면 쇼핑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실 수도 있긴 하죠. 네, 이제 교육대에 이렇게 수익 관련된 얘기를 하면 꼭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무슨 그래서 얼마? 맞아요. 그래서 얼마 벌어요? 긴 거 찍어야 돼요? 짧은 거 찍어야 돼요? 꼭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러니까,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회수 1회 조회수당 얼마 몇 원이에요? 뭐 이런 거 맞아요. 물어보고. 세심하게.
깊게 맞아요. 들어가십니다. 맞아요. 네. 그것까지 가면 이 시간 모자랍니다. 그 알고리즘과 그 조회수와 시간과 평균 시청 시간 뭐 이런 거 따지면 진짜 힘듭니다. 이런 것 저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저질러 보시라. 네. 저는 그렇게 그렇죠. 말씀을. 저도 네. 그렇게 말씀을 자주 드리고는 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숫자에 연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곤 해요. 네네네. 왜 그러냐면 사실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우리가 영상 하나를 딱 올리면 1회 영상은 정말 공을 들여서 만드세요. 맞죠. 네, 맞죠. 우주의 기운을 다 끌어모아서 맞아. 올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회수와 구독자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나오지 않아요, 절대. 절대 안 나오죠. 절대. 음. 지인 수, 가족 수만큼 나옵니다. 맞아요. 지인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죠. 네. 그래서 좀 하시려는 분들은 숫자를 좀 자꾸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시작하실 맞아요. 때는. 맞아요. 네. 시작하신 분들한테 가장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저질러라. 일단 저질러라. 그 몇 개까지 올리면 좋을까요? 그럼 몇 개까지 올리면은 이 정도로 이렇게 유지하면 되겠구나, 계속하면 되겠구나 하면 좋을까요? 한 10개? 20개? 글쎄요. 그 기준이 약간 그 어떠한 컨텐츠를 하느냐 그리고 어떤 분들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어떤 알고리즘에 탁 탔는지 그렇죠. 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른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떡상. 맞아요. 떡상이 맞아요. 뭐가 될 것인지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해보고 해봤더니 요거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좀 있네 하면 그렇게 좀 틀어서 방향을 틀어서 가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를 말씀드리면 꾸준히 한번 해보시라. 맞아요. 꾸준히 네. 하는 거에 진짜 네. 그렇죠. 이게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롱폼이 어려우니까 요즘 네. 쇼츠로 그렇죠. 편안하게 그냥 꾸준히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의 집중 유튜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두 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감성 모르면 나가라라는 밈으로 유명한 시니어 크리에이터 김선 씨 아세요? 네, 알죠.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이분 모르면 또 간첩이지 않나. 네. 이런 간첩이라는 표현도 요즘 잘 쓰진 않습니다만. 네. 네, 인간극장에도 나오시고요. 그리고 유병재 TV도 나오셔가지고요. 유명해지셨던 분이에요. 네, 전복 선글라스를 끼지 않나 오렌지를 머리에 막 주렁주렁 얹지 않나 처음에 저 감성 뭐지 당황스러운데 그래서 신기하고 특별해서 찾게 되는 힐링 콘텐츠입니다. 그 소녀 감성과 끼를 발산하고 싶어서 그동안 어떻게 사셨을까 몰라요. 나이가 들었어도 이렇다 할 경험도 없고 재주도 없는데 라고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 요즘에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자, 나만의 감성과 끼를 공유하고 싶다면 여러분들도 김선 씨처럼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등에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다음 시간에도 미모 집중!